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대서라고 하죠. 저도 무지하게 덥네요. 자, 땀이 줄줄 흐르는 것 같고요. 자, 뭐 하루 종일 뭐 에어컨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에어컨을 끈 상태로 선풍기를 돌아가고 있고요. 등에서 뭔가가 흐르는 느낌? 식은땀이 아니고요.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자, 구글에서 반도체를 한번 쳐봤습니다. 뭐 위쪽으로는 뭐 반도체에서 설명을 주는 그런 링크였고요. 자, 주요 뉴스로 뭐 반도체 EUV 수요가 증가함으로 자, ASML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자, 상당하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장비가 각광을 받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대만이나 한국도 자,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경제계 재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야, 이 상태인데 빨리 이재용 빨리 풀어줘야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이러니한 이게. 자, 그러면 뭐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 없습니까? 제가 말을. 자, 삼성과 이재용이 동일시되는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 좀 제발 좀 이 언론이나 재계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홍담기 경제부총리가 뭐 반도체나 배터리 이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세액공제도 확대하면서 야, 기업들을 독려하겠다. 응? 여러 가지로 정부 투자도 지원하겠다. 이런 조선비즈 기사도 있고요. 나름대로 뭐 반도체가 계속 괜찮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오늘 반도체가 가장 좋았죠.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뭐 1%, 1.5%, 2% 이상 이렇게 올라주면서 섹터 제가 보여드렸나요? 다시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섹터도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코스피도 자, 상승률이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여기서도 뭐 셧다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셧다운 이야기가 있고요. 반도체 수급 난임에도 불구하고 자, 현대차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번에는 바이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를 치니까 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쭉 나오고 뭐 협회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슈가 없나요? 확실히 틀리죠. 확실히 반도체 쪽을 치니까 반도체 관련 뉴스가 쏟아졌는데 이쪽에서는 뭐 별다르게 기사가 뜨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아직까지는 바이오 시장이 아직 올라오지 못했단, 자,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바이오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나마 기존에 있었던 제약사들, 뭐 유한양행, 녹십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근당 이렇게 탄탄한 회사들 말고는 최근에 주목을 받는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그리고 뭐 진단키트 쪽으로는 뭐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기업이 몇 군데 있을 뿐이죠. 뭐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돼버렸던 뭐 신라젠이나 코롱 티슈진, 뭐 여러 가지 임상에 실패했던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때문에 불안한 거죠. 주가는 항상 뻥튀기 되어 있고 그 뻥튀기 된 주가에서 퍼포먼스 이익은 나오지 않고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자,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코스피 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느낌. 자, 전고점인 3310포인트, 3316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더블 바닥이죠. 더블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질지 추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섹터로 가겠습니다. 바이오 먼저 가죠. 바이오 보시면은, 자, 어제 그래도 퍼포먼스가 나왔던 매드팩토도 무슨 일이 있었다가 무슨 일이 다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다시 음봉. 어제 같은 날 양봉이 떴는데 오늘 같은 날 음봉이 뜬다? 물음표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백신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지만 보합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살짝 바닥을 만들어준 느낌인데 오늘 다시 4% 가까이 떨어져 버렸네요. 36,5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150원은 반등해서 36,650원 마무리고요. 거래량도 뭐 많이 터진 건 아니죠. 뭐 50만 주가 많이 터졌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자리고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이 자리를 깰 것인가 안 깰 것인가, 이게 이 자리를 깬 것인가 안 깬 것인가. 뭐 저점으로 따지면 36,050원 밑꼬리 저점 아직 남아 있지만 오기는 다 왔죠. 물론 뭐 살짝 36,000원을 깼다가 반등해주면 고맙지만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가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조금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한 일주일 정도 돼가잖아요. 자, 4만원 자리가 저점이 아니었다는 건 명확하게 확인이 돼버리죠. 4만원 그 자리에서도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자, 과연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보시다시피 이 1, 2, 3 크게 보면은 3개 중간에 하나씩 짧은 양봉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3개의 장대 양봉에 거의 50%를 깨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자리죠. 자, 이렇게 3만원 언저리에서 1차 상승을 끝내고 횡보 조정하고 나서 1, 2, 3 요 퍼포먼스의 중간, 여기에 이 봉의 절반을 지금 깬 상태예요. 뭐 보시다시피 요 봉에서 고가가 49,000원, 저가가 37,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36,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깨진다면은 바닥이 뚫린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뚫으러 가고 있어요.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뚫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잡힌다면은, 바닥이 잡히고 고개를 들고 가는 형상이라면 제가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고 퍼포먼스가 나오고 뉴스를 터뜨리면서 자, 달려줄 때 따라가십시오 라고 사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인이 안 나와요. 자리가 안 나옵니다. 계속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4만원이 깨지는 그 언저리에서 던졌어야 돼요. 어금니 깎게 물고 4만원 잡고 뭐 아무리 뭐 2, 3%면은 좋지만 4만원이 깨졌을 때 2, 3% 안에 던졌으면 최고지만 39,000원 이내에, 그게 아니어도 5%, 38,000원 이내에는 던졌어야죠. 그게 아니라 이제 10%가 다가오는데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이런 거예요. 2, 3%에서 아까워서 못 던지면 바로 5%, 바로 10%. 기회는 있어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는 무수하게 있는데 계속 그 기회를 무시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버티는 거죠. 근데 세로미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버티는 게 아니라고요.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빠르게 행동하셔야 되세요. 버티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해도 2, 3%대 하면 문제 없잖아요. 2, 3%대 손절 4번 하면 10%잖아요. 자, 그거를 연속 4번 손절할 정도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점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10번 투자하셔서
뭐 한두 번 정도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번 투자해서 한두 번 손절이 아니라 투자하면 족족 타점이 안 맞아서 2%씩 계속 손절해. 그러니까 결국 10%를 손절해요. 그러면은 판단을 하셔야죠. 다시 공부하셔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야 나는 다 공부가 끝났어. 나는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씩 투자할 거야. 고집이죠. 고집으로 투자하시면은 100%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매매 기법을 완성시키고 투자 원칙을 세우고 계산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기계적으로 투자하셔야지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고 시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장기 투자야 나는 중기 투자야. 알아서 하시고요. 중기 투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저는 단기 투자를 이야기하고요. 자, 먹고 또 먹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날 포지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저는 알아가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뭐 유바이오 로직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뭐 백신 관련해서도 뭐 불성실 공시가 뜨긴 했지만 뭐 모멘텀이 없지 않고요. 뭐 코로나 이 팬데믹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분명하게 뭐 쳐다볼 만한 기업인 건 사실이죠. 기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모멘텀이 살짝 죽은 느낌과 여러 가지로 수급이 꼬인 느낌. 자, 바닥을 잡지 못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읽을 수 없는 뭐 그래프. 여러 가지로 뭐 조금 더 때가 아니라는 신호만 쌓여가는 거죠. 자, SD 바이오 센서 마찬가지죠. 뭐 이 종목 첫날에 74,800원 찍고 바로 61,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야, 뭔 소리야? 그래도 7% 상승이잖아. 그게 상승입니까? 자, 2만 원. 뭐 시초가를 시초가로 봐도 10,000원대 후반. 공모가로 보면 2만 원이 넘는 퍼포먼스를 다 뒤로 하고 다 밀려가지고 1,800만 주 터져서 손바뀜 다 일어나고 던질 사람들 다 던진 다음에 61,000원 찍고 그 다음날 59,000원 다시 58,000원 57,000원 이제 가파라지죠. 갑자기 55,000원 600만 주 3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다 합치면은 아우 1,000만 주가 또 넘네요. 파란불 찍힌 파란불 찍힌 조정 금액만 1,000만 주 넘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것도 수천억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고점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야, 너 무슨 영상을 이따위로 편파적으로 찍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편파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는 게 맞는 거지만 자, 봅시다. 이분 댓글이요. 사실은 없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자세인 듯합니다. 같은 진단 키트인데 시즌 떨어지는 건 실망스럽고 SD 바이오 센서 떨어지는 건 웃기고 당연한 거고. 자, 물론 제 스탠스 자체가 시즌을 좀 더 응원한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 깔고 말씀드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 저는 제 분석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냉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깔고 이야기했죠. 자, 시즌은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 물론 뭐 세력의 의도나 여러 가지 수급상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한 시즌의 저점은 여기고 올라서줘야 하는 올라서줄 만한 저평가된 가격이기 때문에 시즌이 떨어지는 게 실망스러운 거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떨어지는 건 웃기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나는 SD 바이오 센서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미친 듯이 모든 이슈를 끌어당겨서 빵 뛰어갖고 돈 끌어당긴 그 자리이기 때문에 IPO란 것 자체가 비싼 거예요.
싸게 IPO를 할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이란 것도 결국은 장사꾼이에요. 비싸게 팔려고 그러지 싸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회사를. 그 모든 이슈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겨 가지고 비싼 가격대에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웃긴 겁니다. 왜 시젠이 실망스럽고 왜 SD 바이오 센서가 웃긴 건지 이렇게 설명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 똑같죠. 박장군이랑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도 모르고 손가락 투자하는, 자기 손가락이 뭘 클릭하고 있는지 어떻게 클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한글을 모르는 거고요.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모르면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뭐 더 말해 못 하겠습니까? 그 윗댓글도 있어요. 자, 똑똑하고 잘 맞출 수는 있지만 남손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꼬시게 생각하는 애들 치고 잘 되는 애들 없더라. 그게 인성 사람됨이라는 거거든. 차라리 냉정하게 분석하든가. 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성 찾고 도덕 찾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투자하세요. 자, 시장에서 외국인이 기관이 당신 도덕 따져가지고 수익률 주나요? 너나 잘하시고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채널 아닙니다. 뭐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 영상 중에 자, 대선 테마 영상이란 게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PPI 3부 토건, 대선 테마, 세로미 내피셜. 자, 밑으로 보셔도 이제는 삼강구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이낙연 테마. 자, 다시 뭐 선진국의 마스터베이션, PPI, 동신건설 3부 토건, 대선 테마 투자법과 세상 이야기 속. 이 영상 보시면 까무러치겠네요. 이거 노란 딱지 붙어 있죠. 저 여기서 그냥 욕 마구 합니다. 누구 욕하냐고요? 정치 지도자들 욕해요. 대통령 욕하고요. 대선 후보들 욕해요. 이런 10원짜리야 이러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도덕적인 채널 아니고요. 인격적인 채널 아닙니다. 그런 채널 찾아가 이 새끼야! 자, 저는 항상 뭐 나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세롬이 내피셜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청세롬이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SD 바이오 센서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역시 살짝 렉이 걸릴 겁니다. 뭐 코스닥이 자, 뭐 1% 가까이 올라준 시장이지만 아쉽게도 바이오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바이오 섹터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뭐 크게 하드 캐리를 못 해준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실망스러운 그런 하루였고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순환매 형식으로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바이오 종목은 몇 종목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뭐 확실하게 뭐 숨이 죽은 느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바이오가 뭐 셀리버리,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 파랭이고요. 뭐 이수앱지수, 바이넥스는 오늘 파란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수앱지수 파란불, 뭐 제넥신, 시젠도 3% 떨어졌네. 시젠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뭐 살짝 79,200원 다시 8만원대로 두드릴 것처럼 하다가 다시 저점 79,800원.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자, 분명하게 저점인데 퍼포먼스가 나올 듯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우리나라도 1000명대 후반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즌이 모멘텀을 잃는다면은 너무 박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올해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성장률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꺾일 거다라고 뭐 이렇게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도 충분하게 먹거리는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단키트는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백신 나온다고 치료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백신이 나와도
걸릴 사람들은 걸립니다. 물론 확 줄어들기야 하겠죠. 아무리 줄어들어도 여러 가지 불안 요소,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상 방역은 계속 할 거고요. 자, 여러 가지 접촉이 나오는 부분, 환자가 나오는 주변에서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단키트는 미친 듯이 팔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드시 일정 실적 이상은 나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사이클이 있는데 항상 높은 사이클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사이클이지만 자, 뭐 2018년은 끝으로 2019년, 2020년도 솔직히 이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이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시젠도 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자,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은 내년에 바로 그럴 수도 있지만 내년에 바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게 내후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이 있고요. 그 사이클의 저는 저점, 지금 이 가격대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는 나올 건데 단 이 종목이 단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분봉 막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는 거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쪽으로 자,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시젠만 물고 빨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젠이 저점이고요. SD 바이오센서가 고점이에요. 고점 종목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저점 종목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달릴 거라고 전 생각하니까요. SG 바이오센스, 자, 개 고평가 거품 됐죠? 자, 끝. 자, 뭐 나머지 종목들 뭐 알테오젠도 숨이 죽어버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보시는 것처럼 5% 상승해서 9만원대를 두드렸는데 지키지 못하고 다시 2% 떨어졌고요. 시간이 난다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테오젠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늦게 시작했고 뭐 단독적으로 알테오젠 분석해 드리는 시간은 주말 정도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시 바이오파마도 뭐 하루 좋고 하루 안 좋고 뭐 다시 또 뭐 29,150원까지 떨어진 자리, 고개를 쳐들 듯 바닥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러나 저점인 건 사실이에요.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뭐 똑같이 SD 바이오센서처럼 제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온 자리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바닥을 확실히 잡고 고개를 들만 하면은 쳐맞으니까 한 3만원 위로 올라가면 쳐맞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이 종목은 단기입니다. 자, 중장기로 끌 생각이 전혀 없는 종목이죠. 단기적으로 이 정도가 바닥인 건 사실인데 조금 더 빠질지 아니면은 수급 터트리면서 한번 또다시 이제 퍼포먼스를 쭉 보여줄지는 뭐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엔지캠, 대웅, 녹십자, 셀트리온, 녹십자, 랩셀, 바이넥스 오랜만에 빨간불, 메디톡스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점은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20만원 지키고 21만원까지 올라왔고요. 그 외에 뭐 제가 기존에 별로 드렸던 종목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종목 없고, 뭐 액세스바이오, 수젠텍, 바디텍메드 이거 다 진단키트 저는 안 본다고 그랬죠. 진단키트 제가 원래 기존에 시젠만 봤고요. 뭐 시장의 대장주, 뭐 시젠을 넘어서는 대장주라고 하기에 뭐 SD 바이오센터를 같이 비교해 드리는 거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뭔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이렇게 9% 이렇게 떠주는 거는 한올 바이오파마도 단기 종목인데 9% 정도 상승 주는 거는 이게 아마 고점으로 마무리되진 않았을 것 같고 윗꼬리가 분명히 달렸을 텐데 뭔가 뉴스가 터졌겠죠. 자, 고점은 15% 가까이 14%고요. 자, FDA의 자, 임상, 2상, 3상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임상시험 진행해 보겠다고. 3상에 2네요. 임상 3상 3점 이상? 말도. 그러니까 임상 3상인데 그 임상 3상 중에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한올바이오파마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뭐 이미 늦었죠. 빵 뛰어버렸으니까 빵 뜨기 전에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자리, 바닥을 기고 있는 2만원대 초반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중반으로 날려버렸다가 23,250원으로 마무리됐으니까 뭐 여기에서 하면서 들어가봤자 23,500원, 24,000원 사이에서 들어갈 거고, 그래봤자 전고점이 25,000원이기 때문에 뭐 먹을 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윗골이 달리거나 제때 대응 못 하시면은 다시 줄줄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단기 종목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 단기로 거래할 수 있는 자리를 보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자,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확 다르죠. 전혀 다른 분위기. 그 사이에 AD칩스가 파랭이란 거는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제가 이 종목 매일매일 무조건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거래할 필요가 1도 없는 거고요. 당연히 어제 그저께 다 정리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는 고점인데도 5% 넘는 퍼포먼스고요. TCK 7%. 뭐 어마무시하네요. 인터플렉스도 3%가 넘고요. 원익 IPCS도 3%, SNS 3%, 유진테크 6%, DBI텍도. 자, 네페스는 그나마 2%밖에 안 되네요. 네페스는 계속해서 4만원대 돌파해서 뭐 중반 이렇게 가면 쳐맞는 느낌입니다. 제주반도체도 4%. 야, 오랜만에 AD 테크놀로지. 제가 이거 중기 종목으로 봐볼만 하다고, 중장기로 봐볼만 하다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랜만에 25,000원까지 올라서네요. 하지만 그래도 짧게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던 칩스앤미디어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AD칩스처럼 자, 그렇게 퍼포먼스가 없고요. 솔브레인, 소부장 강소기업 솔브레인도 5%, 시그네틱스 6%네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한 번에 훅 나와준 이런 반도체 섹터, 내일 바로 죽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은 더 요 순환매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뭐 이렇게 오늘 높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은 내일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반도체 섹터 긍정적이죠. 자, 다만 자리대가 높은 종목들, 아까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말씀드리면서 자리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주의하시고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PPI도 대선테마죠. 대선테마는 파란불.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파란불이네요. 물 한 잔 물 한 잔 마셨고요. 자, 뭐 별다르게 뭐 상세하게 제가 반도체 종목 가지고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뜬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요. IA가 조금 퍼포먼스가 심심한데, 자, 뭐 텔레치스나 이런 쪽으로 차량 반도체 쪽으로도 심심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날짜 잡아서 뭐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 개별적으로 이슈를 모아서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가능성 있는, 끼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곧 8만전자로 회복될 거고요. 뭐 하이닉스도 12만원, 13만원 날려 보낼 텐데요. 자, 뭐 이 이야기를 세롬이 내피셜해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일단 종목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이재명 사면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사면은 없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면은 부담스럽고 좀 말이 안 되는 느낌. 자, 뭐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자, 범죄자한테 사면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도 명분이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석방 쪽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게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원하고 있지만 내심 속으로는 그래도 풀어줘, 가석방이라도 오케이, 요런 속낸 거죠. 근데 문제는 자,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만 아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경제 쪽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사면은 힘들다고 보면 가석방인데, 가석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재용은 그냥 단순한 사범이 아니고요. 가석방이 제한되는 사범이에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특경사범이죠. 자, 일반적으로 5억 이상, 범죄에 연루된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경이고요. 50억이 넘으면은 특경 중에서도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이재용은 50억이 넘죠. 범죄에 연루된 금액 50억이 넘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5억 이상의 특경 사범들은 가석방이 없어요. 일부 5억에서 50억 사이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3분의 1을 살았을 때 가석방을 먹는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을 살았을 때 가석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문헌적으로도 없고요. 문헌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공부했던 형집행에 관한 뭐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형집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3분의 1, 형기를 3분의 1을 살면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대통령 백을 쓰든 뭐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3분의 2, 형기의 3분의 2는 살아줘야지 그나마 그래도 심사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되는 거고요. 단 죄명에 따라서 단순 사범, 과실범, 뭐 단순 절도, 요런 사람들이 3분의 1을 넘겼을 때 한 70%에서 80% 사이에서 그나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반적인 사범은 85% 이상, 90%를 넘겼을 때, 자기 형기의 85%에서 90%를 넘겼을 때 가석방 심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특경 사범은 95%를 넘겼을 때, 뭐 97%, 98%, 99%, 거의 100% 다 됐을 때 짜투리, 한 달도 아니고요. 며칠 먹고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먹기도 힘들어요. 한두 달 먹기 힘듭니다. 95% 이상 살아야지 특경 사범에 대한 가석방을 그나마 극소수로 해줘요. 자, 그 중에 특경 중에서도 중한 범죄 50억 이상 저지른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아예 대상이 안 돼요. 가석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내규, 법무부 내규, 교도소 내규로, 자, 조폭, 마약, 성폭력 가석방 있나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마약 사범이나 조폭 사범이 가석방 받은 사람은 10만 명 중 1명, 100만 명 중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우리나라 뭐 60년, 70년 역사상 이 마약이나 조폭 사범으로 한두 명 가석방이 있긴 있어요. 진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런 사람 말고는 가석방이 없는 거고요. 자, 특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가석방 자체가 없어요. 5억에서 50억은 그나마 95%, 96%, 97% 형기를 살았을 때. 근데 이재용은 이제 3분의 2가 지난 시점이죠. 자, 죄명하고 딱 맞췄을 때 가석방 요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재명을 8.15에 풀어준다면은 가석방으로도 특혜 중에 특혜죠. 자, 이재명이 자, 부자라고, 자,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자, 그렇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자, 가석방 쪽에 무게를 실었어요. 야, 이 정신 나간 작자야, 기준도 모르고 떠들지 말라고. 자, 특경 사범은 되는 사람들도 96%, 97%, 98%가 돼야지 그나마 심사를 받아볼 수 있고요. 자, 50억 이상 범죄 연루 금액이 특경 사범이 50억 이상이다. 그냥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성폭력 사범들이 한 2007년, 2008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가석방 대상이 됐어요. 뭐 90%를 산다든지 90% 언저리에서 형기의 90% 정도 살면은 이 성폭력 사범들도 가석방 있었는데 2007년, 2008년 이런 분위기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여건도 신장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안 좋아지면서 뭐 그 조두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성폭력 사범도 가석방 없어요. 그 이후로는 뭐 역사적으로 진짜 막 대통령 표창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성폭력 사범도 가석방 없습니다. 제한 사범이요. 가석방, 제한 사범, 특경, 마약, 조폭, 성폭력 1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재영이 3분의 2에서 나간다?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융과 시사, 뭐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이런 쪽의 다양한 정보들 모두 다 내게 맡겨라.